네, 지금부터 제8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은 패전국 전범들을 엄정히 다뤘습니다. 그것은 전범들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후세에 분명한 기준을 남겨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역사적 수사와 재판에서는 무엇보다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재판은 속도전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작은 오류 하나가 전체 결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제 법원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계엄 당일 총리의 언행에는 실제와 다른 점이 적지 않았지만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은 인용하면서도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자주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절차를 무시하며 주변에 불합리한 압박을 가해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속에서 국무위원 중 일부는 나약했고 일부는 비겁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적극적으로 계엄에 동조했습니다. 그 죄과를 각각 구분하는 일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오히려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합니다.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방조범의 증거인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언론 단전 단수나 병력 투입을 지시한 공범 수준이 아니라면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어야 합니다. 검찰개혁 논의에서도 우리는 최근에 민주당의 모순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시절 검찰을 적대적 권력기관으로 지목했지만 집권 이후에는 특수수사 기능의 부재를 아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년이 지난 공수처조차 제자리를 찾지 못한 현실에서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청 기소청으로 분리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 내 안정적 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에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개혁신당 역시 행안부가 수사기관을 독점 관할하는 데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특검을 3개나 출범시켰습니다. 최근 추가 인력 파견까지 거론하는 것은 효율적 수사는 수사와 기소가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논리는 민주당의 행동으로 반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제도 개편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내일 수사제도에 대한 자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이미 제 SNS를 통해 장동혁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몇 년간 겪은 문제의 뿌리와 해법은 이제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 해법을 외면한 채 겉멋에만 집중했던 전임자와는 달리 본질적 반성과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야당의 인사추천권을 의석수로 무력화하는 행태는 반드시 규탄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의힘 역시 논란이 덜한 인물을 추천할 정도의 최소한 성의는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겠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상임위를 비우는 것은 역사의 기록장에서 스스로 이름을 지워버리는 행위입니다. 국민은 빈 의자가 아니라 야당이 국회 안에서 어떻게 싸웠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개혁신당은 소수정당이지만 어떤 불합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의정활동에는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 결과를 남기고 기록 속에서 우리의 의견을 분명히 새겨두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독주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회를 비우는 모습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합리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그 기대에 항상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었더라면 더불어민주당이 뭐라고 했을지 상상을 해봤습니다. 검찰청 앞으로 몰려가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내란 세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권을 박탈해야 할 이유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악마화해야 하는 검찰이 아니라 민주당 편인 특검이 한 일이라 이런 말은 전혀 안 나옵니다. 영장 담당 판사를 내란 세력, 적폐로 몰고 싶은 생각이야 굴뚝 같겠지만 이상민 전 장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로 그 판사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특검법 모두를 개정해서 파견검사의 숫자와 수사기간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그렇게 급해서 검찰을 추석 전에 해체하자고 하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까지 박탈하자는 주장을 쏟아내면서 왜 특검에서는 검사가 수사합니까? 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는 수사권을 가진 특별 경찰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여당이 되었으면 특검이 왜 필요합니까? 검찰을 못 믿겠으면 경찰 광역수사대나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을 해체하자고 하면서 특검에서는 검사들의 수사력을 늘리자고 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민주당도 검사들이 가진 수사 역량을 자기들이 원하는 수사에서는 포기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검사는 민주당이 시키는 수사만 하고 민주당을 향한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검사 사유와 의도가 명확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사의 박근혜 정권에 대한 특수부 수사에는 물개박수를 치면서 특수부 전성시대를 열었다가 자기 편인 조국 수사가 이어지자 검수완박한다고 난리친 것과 똑같은 내로남불입니다. 검사의 수사 역량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민주당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하면서 여당만 검찰의 수사권을 더 가져다가 쓰겠다고 하는 행태에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3특검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성렬 수석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예,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막지 못한 것은 일본을 다녀와서도 전혀 다른 소리를 한 붕당 간의 정쟁 때문이었습니다. 국익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그저 내 편은 옳고 남의 편은 틀렸다는 당파 싸움이 온 나라를 망쳤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선을 통해 우리 정치는 본격적인 신붕당 정치에 들어섰습니다. 양당 간의 당파 싸움은 이미 격해질 대로 격해져 있습니다. 서로 간의 증오는 도를 넘은 지 오래고 내로남불은 역대 그 어느 시절보다도 심합니다. 어떻게 유죄를 받고 감옥까지 갔다 온 조국과 윤미향이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국회에 총칼까지 들이댄 윤석열이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할 것입니까? 이렇게 상식을 넘어선 극단적 주장이 바로 붕당 정치의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또한 허위사실과 극단적 편견을 퍼뜨리고 있는 극좌, 극우 유튜버의 각 당의 대표급 정치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비위를 맞추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천까지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한 막장 정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쟁뿐인 붕당 정치는 파멸만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밖으로는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견제, 안으로는 일자리 감소와 치솟는 물가로 인해 사면 초가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싸움만 계속한다면 조선을 망친 당파 싸움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옛말에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쇠도 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 두 사람은 싸움을 그만둬야 됩니다. 힘을 합쳐 경기 불안과 저성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협력과 선의의 경쟁으로 신붕당 정치를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언제든 중재와 조력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편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가와 민족을 위한 대국적인 정치를 해주시길 당부합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하락의 우려 속에서도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금리 동결을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판단입니다. 특히 물가가 외식 소비재를 중심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인하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쿠폰 주도 성장, 이른바 쿠주성의 영향이라 단언할 수는 없지만 벌써 치킨이 3만원, 냉면이 1만 5천원에 김치찌개도 1만원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곧바로 실질 임금의 감소로 이어져서 가계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향후 9월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2차 소비 쿠폰 등으로 또다시 오르게 될 물가 상승률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을 신중히 결정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